다음 씬 만나볼게요. 이번 씬은 교양 부문에서 김선영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저는 지난달 8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저녁에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인기 스타는 일상이 화보인 법이지. 내가 그 유명한 슈퍼스타 마쿤이라고. 원래 라쿤이 원주민 말로는 씻어 먹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얘는 다 씻어 먹어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요? 네. 라쿤의 습성을 이용한 재밌는 실험. 마쿤이에게 솜사탕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기다려. 달달한 냄새. 아빠 빨리 주세요. 언니요. 먹겠죠? 솜사탕을 받자마자 물속으로 퐁당. 금세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말았는데요. 봐라,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뭐야 이거? 아니, 다 씻어 먹네. 아니 왜 이런 장난치시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순순히 내놓쳤는다면 직접 찾아 먹을 수밖에. 냉장고에 뭐가 있더라? 열었어요. 한창 클 때라 먹성 좋은 마쿤이 자주 음식을 훔쳐먹는다는데요. 소중한데 달걀 훔쳐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 안전골이 있거든요, 여기 잠금장치. 이거까지 해놨는데 꺼내서 먹었더라고요. 냉장고 상습 털이범 마쿠리 때문에 잠금 장치까지 설치했다는데요. 뭘 어떻게 열었죠? 이거 참 사람도 힘든 걸 녀석이 어떻게 여는 건지 궁금하다니까 보여주지 뭐. 일단 내가 다리가 짧은 관계로 서랍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팔을 길게 뻗으면 냉장고 문이 손에 닿거든요. 어머. 이때 스케를 써서 긴 손가락으로 잠금 장치를 당겨주면 뾰로롱. 정말 똑똑하네요. 아빠 몰래 냉장고 털기 참 쉽죠. 네, 이 씬을 고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되게 귀여운 영상이잖아요. 네. 내 새끼 얼마나 귀여운지, 내 새끼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사랑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동물들의 어떤 신기한 재주와 재롱을 그냥 구경거리로 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날의 방송은 특히나 이제 초점이 요즘에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자꾸 사고를 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일지를 기록을 해서 어떤 사고를 최근에 저질렀는지를 딱 목록화해서 보여줬는데 저는 보면서 마쿠니가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요즘 들어서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습성을 좀 왜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보여주라는 노력이 같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만 그냥 보여줘서 저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서 라쿤을 키운다라는 게 정말 괜찮은 건지, 집에다 가둬놓고 키웠을 때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점들도 좀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안 보이고 그 장면들이 굉장히 연출됐다라는 느낌이 조금 재미가 없고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다 어떤 사건, 재미 위주의 연출, 말썽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봤을 때 저런 행동까지 해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동물 본연의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다 획일적으로 연출식으로 재미 위주로 편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우분이 이제 라쿤이의 이제 캐릭터를 이제 의인화해서 이제 그 자기 라쿤이가 말을 하다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우와 대박, 여기 마시는 과자 엄청 많아. 요건 짭짤한 거, 저건 달달한 거. 하나만 고르기 너무 어려워. 아빠 다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동물의 행동이라는 거를 되게 말씀해 주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소리가 말하는 대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이 존재를 생명의 어떤 목적이 아닌 우리를 귀엽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수단으로 대우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게 그것도 내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마쿠니가 일으키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동물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프레임을 짜서 인간의 삶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문제 행동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해당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환경이 문제 환경일 수 있잖아요. 동물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인간 관점에서 아유 사고뭉치야 귀여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동물들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반려동물과의 공생. 그렇다면 진정성 있게 그려내서 기억에 남은 방송이 있을까요?
BBC 어스에서 방영을 해주는 트러스트 미, I'm a vet. 그러니까는 절 믿으세요. 제가 수의사입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세계 최고의 수의사라는 이름으로 방영되는 더 슈퍼벳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동물에게 실제로 무엇이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빨리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성 부분을 되게 잘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동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가끔은 실패도 해요. 실패할 때 정말 이들이 얼마나 또 힘겨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려동물과의 공생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하하랜드가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사춘기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 행동 분석가라든지 수의사들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줬거든요. 세 번째 솔루션, 피곤한 개가 행복하다. 이 씹는 걸 너무 좋아하는 돌체를 위해서 좀 에너지를 쏟을 만한 장난감들을 우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안쪽에는 이런 간식들을 좀 넣어주고요. 밥 먹을 때마다 뭔가 예전에 내가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놀이를 하면서 먹는 것처럼 충분히 자기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죠. 물 만난 고기 마냥 다 해집고 물어와서는 냠냠 씹어봐야 직성이 풀리죠. 순식간에 모든 집기를 초토화시켰던 돌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장난감에 쉽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곤 곧바로 빠져드는데요. 집안 집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장난감에만 초집중하는 돌체. 근데 콘센트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온 정신이 장난감에 팔려 먹고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사춘기 행동을 분석하고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좀 모색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비춰졌고요. 이외에도 뭐 노견이나 애니멀 호더 같은 동물과의 공생을 좀 다양하게 비춰준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 부분에서 주목해볼 씬은 박현주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저는 수목 드라마 꼰대 인턴의 한 장면 준비했습니다. 다시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꼭 봐야 하나? 다시.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종이 아까워. 어떻게 이거? 복창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더 크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팀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게 팀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축내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축내다가 어느 날 존재감 없이 사라진다. 네, 꼰대 인턴의 첫 회에서 등장한 장면이었습니다. 해당 씬을 꼽은 이유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셨듯이 꼰대 부장 이만식이 인턴 가열찬을 괴롭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막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셨을 테지만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환기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이 드라마의 시작으로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장면에 대한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설마 내 상사가 저 정도겠어? 하지 마라.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진짜 현실 공감 드라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저거 허구 아니다. 진짜 회사에 저런 사람 있다. 이거 비현실 드라마로 보지 마라. 공감 200%. 좀 심하다 싶긴 한데 저런 곳이 아직도 있을 듯. 실제 직장 생활과 비슷해서 공감이 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네요.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 정말 직장 내 괴롭힘, 작년부터 또 시행된 이 금지법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시일성 있는
그 이슈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개인의 인격을 정말 손상시키고 말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점은 되게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직장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노골적인 직장 내 어떤 괴롭힘만을 묘사한 것은 저는 오히려 좀 불편한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보통 어떻게 극복하냐면 주인공이 뭔가 큰 성과를 내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복수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부분이 꼰대 인턴이 앞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의 그 잘못을 이제 반항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갑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갑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어쨌든 이 드라마가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꼰대 인턴이라고 한 드라마 안에서 이 이만식은 정말 명백하게 한 사람을 모욕한 인간인데 이 사람의 그 과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좀 실마시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만식 캐릭터가 김웅수 배우의 어떤 코믹한 연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악행이나 되게 정말 그 꼰대 같은 것들이 약간 희화되고 약간 희석되는 감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결말부까지 정말 어떤 그 윤리적인 그 문제의식을 갖고서 답을 내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씬이 정말로 이 드라마 안에서 되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다룬 꼰대 인턴처럼 사회적 이슈를 극에 녹여내면서 사회 문제를 환기시킨 작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코미디인 줄 알았지만 코미디가 아니었던 드라마인 MBC 앵그리맘을 꼽고 싶은데요. 설정 자체는 굉장히 코미디죠. 그러니까는 이제 딸이 학교 폭력을 당하니까는 왕년에 정말 주목좀 썼었던 어머니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딸을 지켜주고 이런 학교 폭력이나 이런 학교 문제들을 고발하고 그걸 해결한다라는 약간의 코미디라고 하는 당위적으로 살짝 입힌 다음에 시청자들을 끌어들여서 정말 세상이 지금 여전히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준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되면서 생각나는데 KBS 직장의 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이 주인공으로 등장해가지고 어떤 차별과 문제점을 좀 해학적으로 꼬집거든요. 풍자를 좀 하기도 하고 반어적인 비유로 좀 이렇게 비춰주면서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냈고 좀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 JTBC에서 했던 송곳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리면서 굉장히 어둡게까지 느껴지거든요. 결국엔 그 현실에 처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쪽이 더 공감이 되겠지만 해학적으로 푸른 직장의 신을 보면서도 어차피 이게 현실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 두 작품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직장의 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 당시에 오피스물에서는 을이 슈퍼을로서의 어떤 권력을 쥐고 기존의 갑을 관계를 좀 전복을 시키면서 통쾌한 사이다 화법으로 드라마를 전개시켜 나가는 작품들이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같은 계보에 있는 그 자체 발광 오피스라는 작품을 꼽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이제 고용 불안과 무한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문제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같이 다뤘는데 이때 나란히 그 인턴으로서 경쟁을 하게 되는 주인공 3인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3인방이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이제 한강다리예요. 꼰더 인턴에도 등장을 하지만 어떤 청년 문제에 좌절에 빠진 청년들의 초상을 다룰 때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씬이잖아요. 근데 그 한강다리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사회에 대한 분노를 프리스타일 랩을 하듯이 토해내서 어떻게 보면 가두집회하는 단상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강다리 씬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재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요? 취직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100번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며! 뭔 놈의 세상이 맨날 100대1이야! 아버지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엄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첫 해부터 이거는 뭔가 좀 색다른 느낌으로 청년 문제를 그려나가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 드라마를 관통하고 있는 카피가 갑치는 을들의 반란기라는 카피였는데 그거에 맞게 도입부를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도 문제의식을 잘 이어나간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 보며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